정토종의 아주 고승이셨던 연지대사님의 불살생의 7가지 교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생일날은 살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출생한 날은 어머니께서 거의 죽을 뻔했던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날은 결코 살생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났는데 다른 동물을 죽여서 그 고기를 먹어서 되겠습니까? 그 제기를 지니고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공덕으로 조상들을 왕생하게 하고 현재 부모님의 복덕과 수명이 증장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식을 낳거든 살생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식을 잃으면 슬퍼하고 자식을 얻으면 기뻐하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일체 동물도 자기 새끼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식의 출생은 기뻐하면서 비록 동물이라도 남의 자식을 죽게 하는 것은 무슨 심보이겠느냐, 이렇게 연지대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식이 태어나는 날 남에게 적선을 해서 복덕을 짓지는 못할지언정 도리어 살생업을 지어서 되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 연지대사님께서 하신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육식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지만 최소한도 이만큼이라도 지켜라, 최소의 7가지는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이거는. 세 번째, 제사 지낼 때는 살생하지 말아라. 망령의 기일에 살생을 경계하여 명복을 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살생을 하여 제사 지내는 것은 악업을 증대시킬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아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내 조상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면서 다른 동물을 죽여가지고 고기를 죽인다는 것은 악업을 증대시킬 뿐이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 혼례에 살생하지 말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새로운 가정의 시작이잖아요. 삶의 시초에 살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혼례를 하는 것은 좋은 날의 길사인데 이날 흉한 일을 행하는 것은 참혹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결혼식을 하면 반드시 부부가 해로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해로하기를 원하면서 짐승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인간들의 만행이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연회를 베풀 때도 살생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손님을 맞이함에 정갈이 마련한 채식과 다가로서 정성껏 대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연회를 핑계로 살아있는 짐승의 목과 배를 갈라 비명소리가 진동하게 해서야 어찌 사람 마음인들 좋겠는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식탁에 맛있는 고기는 도마 위의 살육에서 나온 것입니다. 짐승의 원한을 나의 기쁨으로 삼아서야 되겠는가, 이런 말이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기도할 때는 살생하지 말라. 사람들은 병이 들었을 때 기도하여 쾌차하기를 바랍니다. 남의 목숨을 죽여서라도 나의 목숨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은 이치에 너무나 어긋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행위로는 결코 목숨을 연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살생의 엄만 더하는 꼴이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살생하는 직업을 갖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살생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고 있지만 가능한 한 그러한 직업을 갖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살생하는 것을 직업으로 시작하면서부터 나쁜 과보를 얻을 인을 이미 지은 것입니다. 어찌 내세의 악과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어찌 생계를 꾸려갈 다른 방도를 찾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이 연지대사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살생을 취소한다 이럴 때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살생을 안 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여러 가지 말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공덕을 짓는 거겠습니까? 사실 어떤 분은 자기는 살생을 비록하지만 방생을 하려고 노력하는 분도 있지만 방생을 아무것도 안 하면서 채식만 해도 이미 방생한 거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공덕이 높다는 것도 아시고 채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황성수 박사님이 채식을 권장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을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식물성 식품, 즉 채식을만 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첫째, 질병이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나 할 것 없이 식물성 식품만 먹어도 영양 결핍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괴롭히고 수명을 단축시키는 여러 가지 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육식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크고 채식하는 사람은 훨씬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온순해진다는 것입니다. 먹는 음식이 성격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 채식 식품은 사람을 안정시키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반면에 동물성 식품은 사람을 공격적이게 만듭니다.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먹는 것이 우리 몸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죠. 동물을 죽이는 과정에 엄청난 스트레스로 인해서 죽은 동물의 몸에는 많은 양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남아있을 것이며 이것을 먹는 사람은 그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환경오염이 감소될 것입니다. 동물성 식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가축이 배설하는 분뇨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로 지구온난화가 가중되고 수질이 오염됩니다. 사실 그 LA의 그 수많은 가축들, 그 가축이 너무 많아서 숨쉬기조차도 좀 어렵대요. 짐승들이 너무나 산소를 이렇게 많이 호흡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 분변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메탄가스가 너무 나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지구온난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아울러서 동물성 식품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기름기를 씻어내기 위해서 세제를 사용하고 이것이 수질 오염을 훨씬 더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식물성 식품만 생산하고 소비하면 위와 같은 오염은 발생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식량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곡식과 채소와 과일만 먹으면 이 지구에 있는 인류가 먹고도 남을 수 있어요. 식량 부족 문제가 해소된다는 것입니다. 10명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곡물을 동물에게 먹여가지고 다시 그 고기를 사람이 먹으면 고기나 생선이나 알이나 유즙으로 바꿔 먹으면 10명이 먹을 걸 1명밖에 먹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기는 그렇게 손해가 난다 그래요. 그러므로 동물성 식품을 많이 먹을수록 그만큼 곡물을 낭비하게 되는 셈이라는 점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황성수 박사님의 채식건강법 강의에서 나온 말씀을 제가 옮긴 이야기였는데요. 채식을 하면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훨씬 병에 걸릴 가능성이 줄어들고 성격도 온순해지고 차분해지고 연불자들이 특히 채식을 해야만 집중도 잘 되고 선한 마음을 갖고 자비심도 더 키울 수 있어요. 이 화나는 것 중에서도 동물성 음식을 먹어서 나도 모르게 화가 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예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디가 잘못돼가지고 남의 살을 갖다 붙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담배 피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담배가 굉장히 땡기더라는 것입니다. 담배가 그렇게 피고 싶더래. 자기 담배 전혀 안 피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사람은 먹는 것이나 갖다 붙인 거 이것까지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점을 아시고 되도록 채식을 하시면
건강에도 이롭고 성격도 온순해지고 더 오래 살기도 하고 차분해지고 연물하기도 굉장히 진보하기도 좋은 상태가 된다는 점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